1번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볼게. 1번 문장에 임의적으로 리차드 헤인버그인지 하인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인버그라고 읽을게요. 이 사람이 이제 주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봐 이 동격으로 설명해주죠. 어메리칸 저널리스트, 미국의 언론인이래. 언론인이 뭔데요?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을 보통은 언론인이라고 하죠. 뭐 아나운서도 포함되어 있죠. TV에 나오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argue 쓰잖아. 그 다음에 대부터는 우리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대부터는 보통 이제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argue의 긴 명사 역할하니까.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뭘까? 민선아.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는 미고, 동사는 어리죠. 너무 고맙게 여기 대 다음에 in ing 나오거든. in ing는 전치사 플러스 지금 동명사인데 가끔 괄호를 쳐오라고 하면 화면 보면 이렇게 쳐오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안 돼. 빌딩의 목적어까지 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돼. in부터 이 워밍까지.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상 괄호를 묶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in ing 해석 어떻게 할까, 소연아? 뭐뭐 하는? by ing는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함으로써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방법. in ing는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얘들아 on ing는 뭘까? 뭐뭐 하자마자죠. 이 세 개 이행문 7페이지에 나와 있죠. 8개월 동안 한 20번은 봤을 거거든. in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리차드 헤인버그는 미국의 언론인인데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지을 때, 짓는 데에 리뉴어블, 재생가능 에너지죠.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지을 때, 그럼 도대체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오는 사례로는 태양 에너지랑 풍력 에너지가 나오죠. 환경을 보전하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하거든. 그럼 도대체 왜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반 시설을 지을 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거든. 여하튼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는 관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be involved in 얘 나오죠. 위 리스트에 하나에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오니까 여기에 s 붙어있죠. 더 E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큰 EST great이 큰이란 뜻이 있거든. 가장 큰 변화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역사상. 긴 명사 네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구조도 한번 볼게. 6번 문장은 이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구조파 표시하는 건 항상 똑같거든. 더가 나와. 더 이렇게 정관사. 그 다음 비교급 나왔죠. 그 다음에 사선으로 긋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 다시 한번 더 비교급 사선으로 긋고 주어 동사. 이렇게 구조파 캐우면 된다. 여기에서 hard는 얘 부사로 세게라고 해석할게. AD, adverb, 부사의 줄임이죠. 이 지문에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7번 문장의 주어인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러한 변화라는 게 어떠한 변화인지 3번이랑 7번 문장에 분홍색 형광펜 친 주어가 의미하는 게 문맥상 무엇인지 그 단어 시험지 뒷장에 한번 한글로 적어보면 되고 35번 지문에 이제 4번 문장의 구조파. 일단 이거 문맥상 무관한 문장 찾는 거라서 이거 6번 지우면 돼. 06번 문장 지우면 되고 4번 문장 British Mathematician이죠. 비슷한 스펠링, 발음, 단어 헷갈리는 친구들 꽤 많거든. 못 읽어서 그래. 못 읽어서.
그러니까는 QR코드 뜬먹용 데이마다 있는데 그거 찍어서 발음을 꼭 들어. 읽을 수 있어야지, 발음할 수 있어야지 모의고사 때 빠르게 인식이 돼, 단어가.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야 돼, 단어를. 매스매티션. 그러니까 단어가 길면 이렇게 나눠.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지 말고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단어를 나누어라.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어링은 asked, 이제 물었답니다. 뭐를 물었냐면은 이거 아까 했던 문장이랑 똑같네. 아까 whether이 긴 명사로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는 asked의 목적어로 나와 있는 거거든. 여튼 긴 명사니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얘가 항상 명사 역할은 아니야.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 해석을 해봤더니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얘 뭘 것 같냐, 윤주야?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은 이쪽이다. 오른쪽, 이쪽부터 찾아야 돼.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등위 접속사 사이로는 developed랑 asked, 이 두 개가 병렬되죠? 어떻게 알았어, 윤주야? 해석을 통해서 알았잖아. 앨런 튜어링이 물은 다음에 개발하는 게 문맥상 적절하거든. 해석이랑 구조상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whether의 네모가로는 이제 여기서 닫히는 건데, 여기서 like는 품사를 뭘로 봐야 될까? 한번 whether 안으로 해석해봐. 여기에서 like는 품사가 뭘 것 같아, 지민아? 품사가 뭐야? 일단 품사가 뭔 줄 알아? 응? 이행문 1페이지에 나오는데 품사가 뭐야? 단어의 종류가 뭘 것 같아? 여기서 like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 humans라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죠. 전치사. 그럼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겠네. 전명은 동그란 괄호로 묶으니까. 튜어링 테스트라는 것을 개발을 했대.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and 또 있거든. 나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표시했어.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 같아? 그 나연아. 그쵸. 왼쪽, 일단 오른쪽부터 찾아봐. 오른쪽에 있는 whether부터 어디까지? 그쵸. autonomously 끝까지랑 왼쪽에 있는, 그쵸. intelligence죠. 우린 이렇게 표시할게. 이 네모 가로로 묶은 게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뭘까, 나연아? 목적어죠. measure의 목적어. 목적어는 오브젝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O1, O2라고 적을게. 그럼 구조 파악은 됐다. 해석만 하면 되네. 여기에 맞춰서.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어링은 물었답니다. 기계가 생각하고 reason은 추론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reason을 이유 이렇게 명사 뜻 하나로만 외우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추론하다라는 동사야. 생각하고 추론을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답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궁금한 거야.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해낼 수 있을까? 튜어링 테스트를 개발한 거죠. 목적에 나오네.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의 지능, 그리고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튜어링 테스트를 개발했다는 거죠. 너무 쉽다. 배운 대로 괄호만 표시하면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7번 문장. 그때 이후로가 언제 이후로인지 한번 써봐.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주절의 주어가 artificial intelligence거든. artificial 오늘 그 누적 단어에도 나와.
나오기도 했죠. 다른 누적 단어 외우는 친구.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연구이자 수행이 되었답니다. 그쵸? 지능이 있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민선아? 뒤에 구조를 봤더니 그쵸? 주격관계 대명사죠? 프로그램된 지능이 있는 기계죠. 생각하도록 또 나오네. like humans 인간처럼. 인다오가 얘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다며. 부여 받은 거죠.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인다오드라는 과거 분사거든. 분사의 선행사가 뭔지 한번 찾아봐. 일단 인다오드 위드를 한 덩어리로 외울게. 나 지금 하늘색 형광펜 쳤다. 얘 무엇을 부여받다라고 해석할게. 그럼 해석을 하면 그것 by their creator 그것들의 창작자에 의해서 추론과 학습을 부여받은 선행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 36번 질문은 일단은 대명사에 표시를 할 건데 이 it avoids it 있죠. 두 번째 줄에 0, 1번 문장에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랑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따로 구분했거든?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지금 찾아봐. 하늘색 이시랑 분홍색 이시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지금 한번 찾아봐. 1번 문장에서 찾으면 돼. 이 하늘색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사막거북이죠. 사막거북이가 그것을 피한다는데 뭐를 피한다는 걸까? 익스트림 hit이죠. 그 과도한 열기를 피한대. 결국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은 거야. itself를 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1번부터 10번 문장까지 있잖아. 지금 이 지문이 사막거북이를 나타내는 모든 대명사를 찾으면 돼. 사막거북이를 지칭하는 모든 대명사야. 대명사 그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2번 문장 2번 문장 구조 파악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주어는 명백하게 creature이잖아. 얘 구두점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 얘 구두점 이름이 뭘까 소연아? 슬로우 무빙 사이에 들어간 쭉대기 있잖아. 단어를 연결하는 얘 이름이 뭐야? 하이픈이죠? 단어 두 개를 연결하는 짧은 선은 하이픈이라고 붙이고 얘는 보통 품사가 뭐가 되냐 얘들아? 형용사죠. world famous 그쵸? world famous singer 이행문 2페이지에 나오죠. 느리게 움직이는 creature 생명체는 이게 hibernate는 뜻이 뭐래? 동면을 한답니다. during the winter 얘 during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러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stays랑 왼쪽에 있는 hibernate죠. 그것의 터널에서 대부분의 여름 동안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죠. 그러면 우리 무슨 가로 열면 돼? 세모 해석은 의미하면서고 지금 미닝의 목적어로 접속사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얘들아 스펜드 얘 쓰임이 보통 어떻게 되냐? 스펜드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g 형태죠. 시간이나 돈을 ing 하면서 보내다 쓰다가 일반적인 형태잖아. 얘 이행문에 나오잖아. 동명사랑 투부정사 파트에. 근데 여기에서는 시간이랑 돈 중에 뭐가 나왔어? 뒤에 구조 한번 봤더니 시간이잖아. 그것의 삶의 9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해당하는 게 more than부터 어디까지야? life까지죠.
여기에 지금 얘 목적격 보어 취급하자. 여기서는 ing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가 나온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이 보내는 것을 의미하면서 90% 이상의 그것의 삶을 이모빌, 뜻이 뭐래?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이모빌, 이모바일. 여기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돼? 모바일 폰 알죠? 모바일 폰. 모바일, 이동하는, 이동할 수 있는. IM 붙어서 반의어된 거야. 이동하지 않은 채로 보낸다는 거죠. 거북이가. 이모빌에 대한 문맥상 동의어 써줄게.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 모션, 레스. 단어의 끝에 LESS가 나오면 없는 이란 뜻이야. 움직임이 없는 문맥상의 동의어. 그 다음에 still이 형용사로 가만히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 여전히라는 부사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어. still 한번 찾아봐. 영어 사전에. 응? 시간 날 때. 가만히 있는 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는지. 그 다음 6번 문장이 구조가 잘 안 된대.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윤주야? 그쵸, reptile이죠. reptile, reptile. 파충류가 의지한답니다. 의존을 한답니다. 여기서 to stay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supplied with는 얘 형용사 처리할게. 무엇이 공급된이라고 해석할게. 수분이 물이 공급된 채로 stay, 유지하기 위해서. 얘 water 오른쪽에 있는 애는 through라고 있잖아. through. 얘 전치사다. 그것에 extended, 장기간에 걸친 hibernation, 동면 동안. 그 파충류는 다른 것에 의존을 한답니다. 여기서 문맥상 파충류는 그 거북이를 얘기하는 거죠. 되냐? 9번 문장도 한번 구조 파악 한번 해볼까?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 것 같아, 지민아? 뭐시기? 들리게 얘기해. 뭐시기? 안 들려.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파크 레인저스라고 읽는다. 파크 레인저스. 파크 레인저스가 주절의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remind고 because는 이제 부사절이니까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부사절 안에서 주어는 bladder, 방광. 동사는 is. 이렇게 닫을게. 이거 공원의 관리인들이, 경비원들이 자주 상기시킨다. 방문객들에게 뭐라고 상기시키냐면, 애들아 멈춰서 돕지 마. 멈춰서 돕지 말라는 거죠. 얘 화면 보면 형태는 얘 뭐야? to 부정사죠. 멈춰서 돕지 말라고 얘 부정이죠. 얘 to 부정사의 부정 표현이죠. 멈춰서 돕지 말라고 상기시킨답니다. 응? 거북이 도와주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이유는 10번 문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약속한 것에 따르면 10번 문장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쳐야 되거든. 어디다 치면 될까? 그 나연아. 그쵸? so 대구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대구문에서 that은 결과의 접속사야. 모르는 사람 써놔. 결과의 접속사.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부사절 이렇게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tortoise, 사막 거북이는 so terrified, 어떻게 된대? 너무 겁을 먹게 된대. 원인? 뭐 하면 겁먹어? 사람들이 그것들을 피껏 들어 올리면 쫄보 거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empty 동사로 쓰였죠. 그것들의 방광을 비워버려. 그런데 또다시 쉼표 다음에 ing니까 이르면서 그것들의 소중한 water reserves는 저장된 물이라고 외울게. 저장된 물. 저장된 물을 이르면서
그러니까 방광에 수분을 저장해 놓은 거거든. 근데 쫄보 거북이라서 겁먹어서 그냥 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 방광에 저장해 놓은 물을 이제 흘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terrified, 겁먹은이죠. 예, 이행문 감정 관련 동사에 frightened, 그쵸? frightened, 겁먹은. 그 다음에 너네 아침마다 놀라죠? 뭐 때문에? 알람. 얘도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거북이는 놀라게 된 거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과거분사로 알람드. 여기에서 그 거북이를 지칭하는 대명사 전부 찾는 거 기억하고 질문에 대한 이 리차드 헤인버그라는 사람이 미국의 언론인인데 주장을 했대.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반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혹은 지을 때 근데 왜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반 시설을 짓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에 관여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죠. In addition to 하면은 무엇에 더하여? 전치사다. 동그란 거로 묶었으니까. 솔라 패널 하면은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윈드 터빈 하면은 이제 풍력 터빈인데 풍력 발전기라고 외울게 우리는. 태양광 패널은 그 주택 지붕 위에 있는 검정색 빛나는 판때기 같은 거. 태양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풍력 발전기는 바닷가에 있는 엄청 큰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것들 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얀색. 그게 풍력 발전기거든.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알터너티브 대안 운송 기반 시설, farming procedure, 농업 절차, 그 다음에 산업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have to는 조동사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지어야 한다. 결국에 지어야 할 게 꽤 많나 봐.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답니다. 화석연료 없이는.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 결국에 이거 주제문이 3번으로 골라도 무방하거든. 그 3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나와. 이러한 변화라는 게 화석연료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건 이러한 변화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주잖아. For instance라고. 연결어죠. 연결어. 예를 들어서 이 and 밑에 주어 표시해야 돼. 주어가 단수가 아니니까 require에 s가 붙지 않았죠. 콘크리트 구조다. 콘크리트가 형용사로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문맥상 여기에서는 기반 시설을 짓는 거니까 구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려면 맥락을 파악하고 알고 있는 단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죠. 순식간에. 콘크리트 구조를 프로덕션, 생산하는 것. 콘크리트 구조의 생산, 그 다음에 철강 요소라는 게 뭐를 요구하겠어? 필요로 하겠어? 에너지의 양.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오직 가능하거든. 만들어내는 게 그 화석 에너지를 갖고.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짓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도 필요하고 철강 요소도 필요하거든. 근데 결국에 그거 만들어내려면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나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면 재생가능 에너지잖아.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scarce, 희귀하고 expensive, 값비싼 광물이 필요해. 근데 이 광물이라는 게 excavated, 발굴이 되어야 해. 그리고 다시 한번 뭐를 요구해?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결국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것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문 다시 한번 나오죠. 6번 문장에 더 세게 우리가 밀어붙일수록 재생가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환경을 보호한답시고 재생가는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우리는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화석 에너지를 뭐를 위해서? 그러한 건설 과정에서 여기서 건설 과정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도 상관접속사 나오죠. not only but also 이것은 비쌀 뿐만이 아니라 또한 undermining 훼손하는 요인이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훼손 요인. 근데 이게 어떠한 노력이냐면 글로벌 전 세계적인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훼손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들아, 무엇이 비용도 많이 들고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는 걸까? 디스는 뭐라고 썼니, 민선이? 그쵸. 결국에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써볼게.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환경을 저해한다. 이 헤인버그라는 사람 1번 문장에 나왔던 그 언론인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 비용 있죠.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짓는 비용이라는 게 셀덤은 얘 부사로 부사잖아.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부정으로 seldom 이러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짓는 비용이라는 게 거의 계산이 되지 않아. 얘들아, 계산이 되지 않아. 계산되지가 않아. 응? Transition Proposal 그러한 전환 제안서에서 계산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단지 에너지 공급 requirement 요구 조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는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지을 때 드는 화석 연료 그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야. 8번 문장 요약해서 써줄게. 이 밑에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이거 지금 8번 문장 요약하는 거다. 화석 연료와 환경 오염 요인은 제안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주제문은 3번이랑 6번으로 고르면 돼. 숫자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치면 된다. 3번이랑 6번 그 숫자에다 노란색 형광펜 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안 했죠. 이러한 변화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다. 화석연료 없이는. 결국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이죠. 그 다음에 35번. 35번도 중심 문장이 뭐냐고들 하는데 얘 결국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1번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인간은 for century 수세기 동안 꿈꿔왔대. 어떤 기계를 꿈꿔왔냐면 intelligent,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human like 인간과 같은 결정을 그쵸?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make랑 왼쪽에 있는 뭐야? become이죠. 지능이 있고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를 꿈꿔왔다. 수백 년 동안 그랬다고 하면서 이번 문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화로 로봇이나 자동장치, 인공적인 존재, 그리스부터 그랬다. 그리스 시대부터. 3번 문장에서는 역시나 문학에서도 꿈꿔왔다. 프랑켄슈타인 예시 나오죠? 과거 그리스부터 이 프랑켄슈타인 문학만 봐도 계속해서 인간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계에 대한 꿈이 있었다. 심지어 4번 문장에서는 어때? 수학자도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다.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봤다. 똑같은 말 반복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때? 몇 년 전에는 이 MIT 교수가 심지어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인공지능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에 대한 열망, 인간을 닮은 기계에 대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지 최근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 문장. 주어는 미스죠. 동사는 해보고. 신화가 있어 왔답니다. 무엇에 대한 신화냐면 로봇, 오토메톤, 이렇게 오토에서 끊을게. 자동장치, 인공적인 존재에 대한. 근데 언제 이후로냐면 고대 그리스 이후로. 판도라의 신화가 그렇잖아. 그리고 그것은 released, 이제 방출했죠. 불행이라는 것을 upon the world, 세상에.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throughout, 역사에 걸친 문학들도 만드는 걸 꿈꿔왔어. 인간과 같은 creature, 생명체. 혹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소연이 뭔지 알겠니?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해석했을 때. 그쵸? 그거면 질문을 사실 안 했을 거야. 구조만 보면 안 되고 해석까지 했어야 되거든? 윤주는 뭔지 알겠니? 수연이는 찾았니? 오른쪽에 있는 머신이랑 왼쪽에 있는 그쵸? creatures죠? 결국에 얘 thinking은 형용사야. 생각하는 이라는. creating은 전치사 뒤에 있는 얘 동명사고.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역사 전반에 걸친 문학이라는 게 인간과 같은 생명체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걸 꿈꿔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human like creature, 얘도 형용사잖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걸 꿈꿔왔다. 예를 들면 메리 셸리라는 사람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죠. 1950년에 영국의 브리티시 수학자인 앨런 튜어링은 물었답니다. 기계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을지 인간처럼. 그래서 개발해 본 거야. 튜어링 테스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의 지능, 그리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는 MIT 교수인 존 맥캐피라는 사람이 코인은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야. 동전 이러고 있지 말고 코인은 동사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 신조어를 만들었어. 인공지능이라는. 다시 한번 쉼표 다음에 ing네. 대체하면서. previously, 이전에 사용된 표현 오토마타 스터디, 자동장치 연구라는 표현을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안 썼어. 오토마타 스터디라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since는 여기서 전치사.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이 연구이자 수행이 되었답니다.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 근데 이게 어떤 기계냐면 프로그램이 됐거든. 생각하도록 인간처럼. 근데 이게 부여받은 인다우드의 선행사는 뭘까, 지민아?
인다우드의 선행사. 인텔리전트 머신스죠. 예수시켜주는 거죠. 창작자에 의해서 부여받은 기계죠. 추론과 학습을 그때 이후로는 뭘까 나연아? 언제 이후로를 얘기하는 걸까 문맥상? 그쵸? 인공지능이란 표현이 만들어진 이유죠. 일관되게 오늘은 수업 때 계속 검정색으로 쓸게. 인공지능이란 표현이 만들어진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거북이 질문 일단은 읽어볼게. 대명사는 문장 다 해석한 다음에 질문해볼게. 이거 중심 문장이 뭔지 모르겠다는데 결국에는 거북이가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기본적인 전략은 어떻게 한대? 그냥 피해버린다. 피한다. 근데 그 거북이가 그 죽음의 계곡을 견디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나와. 방광. 그래서 1번이랑 6번으로 고르면 돼. 이 데저트 톨토이즈, 사막 거북이는 단순한 해결책을 갖고 있답니다. cope with,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죽음의 계곡의 극심한 더위를 그냥 피한대. 거북이는 그것을 피한대. 어떻게 피하는지 여기에 예시가 나오죠. 구체적인 진술이.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는 그냥 동면을 취한답니다. 겨울 동안은. 그리고 버틴데 그것에 그 터널 동굴에서 대부분의 여름은, 겨울에는 겨울잠, 여름에는 그냥 동굴, 터널에 들어가 있는구나.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해? 그것이 보내는 거죠. 90% 이상의 그것의 삶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일단 거북이를 지칭하는 대명사 2번 문장에 몇 개 있냐 총? 첫 번째 줄엔 있어? 맨 마지막 단어인 이츠죠. 두 번째 줄에는? 그쵸? 스펜즈의 주어인 it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그쵸? 이츠. 이츠는 소유격 대명사로 그것의라는 뜻이죠. 사실 그 톨토이즈 있죠. 사막 거북이는 보통 surfaces, 밖으로 나온답니다. 충분한 비 이후에. 굿을 충분한이라고 해석할게. 그런 다음에 그것은 gets to work, 이제 일을 하러 간답니다. 여기에서 이 거북이죠. 명백하게 이시 지칭하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까요? 그 거북이는 stock up on 하면 뜻이 뭐야? 무엇을? 비축하다. 물을 비축한데 도대체 어떻게? by ing로 방법이 나오네. 아까 했었던 식물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구멍을 팜으로써. 근데 구멍을 도대체 왜 파냐? 이제 비를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90% 이상을 가만히 있잖아. 겨울엔 잠자고 여름에는 이제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나 봐. 하지만 수분이 공급된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extended, 그 장기간에 걸친 hibernation, 동면 동안 reptile, 역시나 거북이죠. 다른 것에 의존을 한답니다. 그것에 highly는 부사로 매우 정교한 방광. 6번 문장에서 첫 번째 줄에 거북이 지칭하는 대명사 어디에 나와? 이츠. 바로 밑에 줄에도 이츠. 계속 거북이 지칭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나오네. my home, his home, her home, its home. 그것의. 대부분의 동물들과 달리 톨토이즈, 그 거북이의 방광이라는 건 홀딩 탱크 하면은 저장 탱크라고 해석할게. 저장 탱크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얼라우르 동사죠. 얼라우르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죠? 이거 아직도 못 외운 친구는 좀 심각하긴 한데,
허용하면서 그것이 다시 흡수하도록 물을 그것의 몸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급할 때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배출을 해야 되는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다시 그 방광에 있는 소변을 몸으로 흡수할 수 있대. 그렇게 버티도록 진화를 했나 봐. 일단 여기에서 거북이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그쵸? 이시죠. 이시 지칭은 incredibly. 놀랍게도 사막 거북이는 go a full year, 꼬박 1년을 지내다라고 해석할게. 꼬박 1년을 지내다. 꼬박 1년을 지낼 수 있답니다. take in하면 무엇을 섭취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 어떠한 fresh water, 담수, 민물도 섭취하지 않은 채로. 담수는 소금기가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한다. 장난 아니네. 1년 동안 물을 안 마셔도 된대. 그리고 그것의 방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막 거북이의 생존에 공원의 관리인들은 자주 상기시킨답니다. 방문자들에게 멈춰서 도와주지 말아라.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길을 지나도록. 그 사막 거북이가 너무 겁먹어. 사람들이 그것들을 집어 올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그것의 방광을 비울 수 있거든. 그것들의 소중한 저장된 물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회피형 쫄보 거북이죠. 회피해버리잖아. 더위도 회피해. 잠자면서 혹은 터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소변을 넣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일단 9번 문장에서는 그 거북이 지칭하는 대명사가 어디 있냐? 그쵸? it죠. 다시 한번. 그것의. 10번 문장에서는 이제 복수 대명사로 지칭되는데 pick them up에서 them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tortoise. 주어로 나온 복수 거북이죠. 역시나. 그 다음에 역시나 대절에서 they도 their도 전부 다 거북이고 their precious water reserves에서 their도 거북이를 지칭하는 거죠. 아, 사막 거북이는 방광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물 안 마셔도 되네. 이런 식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있네. 주말에는 37, 38, 39, 40이다. 교과서 워크북이랑 필기프린트 주말에 그거 누적 단어 우리 60일까지 했잖아. 주말에 1로 돌아가지 않아. 왜냐면 9월 모의고사가 2주 남았거든. 그래서 31에서 35를 외우면 돼. 31에서 35